전력전자 연구실을 운영하는 최승원입니다. 5번째 영상이고요. 회사에서 세미나 기준으로는 5번째 세미나입니다. 오늘도 짧고 간단하게 세미나는 기존 내용들을 포함해서 중복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도 이제 이게 제가 이렇게 뭐 학교에서 뭐 강의하고 뭐 이런 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틀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있으면은 너그럽게 양해하고 넘어가 주세요. 자료는 그 전력전자 공학 기초 뭐 이런 거 보면은 나와 있고요. 뭐 좀 더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 전기자기약 책 같이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이게 이거 이론 만드신 분이 있는데 이게 암페어 주의 법칙 이전에 그또 뭐지? 샤하르 암페어 주의 법칙 이전에 누가 뭐 만드신 분 있어요. 이게 제가 나중에 제가 세미나 자료에 중간 나와요. 그 기초 이론 만드신 과학자분들이 계신데 여튼간에 기존 했던 겁니다. 이거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MMF가 생긴다고 했고요. 요게 특정 경로의 자기장의 총합과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게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의미 폐경로의 자기장의 총합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원형이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의 폐경로가 되더라도 거기서 자기장의 총합은 같다. 이렇게 일단 표현을 한다 이거죠. 여튼간에 전류 턴수에 의한 힘, 기자력 MMF가 기자력 경로에 100% 흐른다고 보죠. 아까 이제 공간이다 보니까 그 모든 공간이 특정 경로에 다 모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그 HL로 등가 치환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원래는 수식은 이렇게 페루프 적분인데 경로에 모두 싹 다 모여 있어. 그래서 HL이라고 해.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이 모든 공간에 대해서 H랑 B가 모든 공간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퍼져 있는데 우리가 어떤 물질을 대상으로 이렇게 감으면 여기에 싹 다 몰려요. 그 B랑 H가 여기에 싹 다 몰린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뭐 빈틈이나 뭐 조립적인 문제도 아예 없는 아이디얼. 내가 넣어주는 전류에 의해 생기는 모든 물리적 현상은 이 빨간색 메모 박스 안에서 생긴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개방된 공간, 어떤 공간에서 흐르던 게 어떤 페루프, 어떤 사각형, 어떤 경로, 선으로까지 단순화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거 위상기학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복잡한 형상이건 뭐건 관계없이 위상적으로 결국에 모양이 변형됐을 때 똑같은 그거 하나면은 뭐든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로 따지면 단일 경로의 네모난 모양이든 원형이 됐건 뭐가 됐던 간에 이게 구멍 하나 뚫린 어떤 원형으로 다 모델링이 되고 있고 우리는 그것만 이해한다면 사실 우리가 그냥 어떤 논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다음은
그래서 이제 똑같은 얘기예요. 여튼간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빈틈 없고요. 뭐 물질의 공간 균질을 하는,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 않을 뿐 깔려있는 전제 조건이 모두 아이디얼이라고 했을 때 자기장은 일종의 수압과 비슷한 거예요. 압력을 가하고 있어. 근데 그게 공기의 매질을 만나면 그게 유속을 결정을 해. 그러니까 압력은 가하는데 얼마나 얘가 잘 흐르느냐, 그거는 이 공간의 특성에 의존한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 그 유속이 자기 밀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공간이 공기,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그죠, 물일 때랑 오일, 식용유일 때랑 같냐 이거죠. 똑같은 압력을 가해도 물이 도는 속도랑 식용유가 도는 속도는 이 매질의 어떤 특성에 의존하게 되거든요. 그때 유속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자기 밀도랑 같은 개념인 거죠. 여튼간에 이제 그런 개념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각각의 권선의 전류가 한 턴 한 턴 한 턴이 있고, 각각의 한 턴 한 턴 한 턴이 각각의 자기 밀도를 만들어내고, 자기 밀도란다. 자기 장을 만들면 이 수압 뮤에 의한 자기 밀도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논법으로 각각의 전류 하나가 펌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압력을 가하는 펌프고 그게 합쳐진 걸로 보인다.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의 길이가 수압과 길이의 뭐 관계다. HL은 NI.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이 쓸데없는 논법을 피고 있는데 결국 이겁니다. 이거 암페어로 주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원래 주의 법칙 나오기 전에 뭐 샤르 바흐인가 무슨 또 법칙 하나 더 있어요. 저도 그냥 이름만 그냥 어디 들어놓은 건데 수업 시간에 나옵니다. 저는 뭐 수업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여튼간에 논리상 자기장은 L분의 F, F가 기자력이죠, 하고 L분의 NI, NI는 HL, 이거는 주의 적분 HDL.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모양이 어찌 됐든 간에 똑같다.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원형이나 네모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복합적인 형상이라 하더라도 위상기하학상 모양을 진흙을 막 꼬불꼬불 했을 때 똑같은 형상으로 변환이 된다면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규칙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전체적으로 보는 거야. 좀 더 전체적으로 보면은 했던 얘기 또 하고, 아우 반복해 지겨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계신 후임들은 따로 공부를 하라고 하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혼자 와서 맨날 떠드는 거죠. 뭐 나라도 떠들어야지 후임들이 그때라도 뭔가 내용을 들으니까. 여튼간에 개인 생활에 막대한 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요 수업 같이, 요 세미나 같이 하는 분이 또 관련 업무를 하기 때문에. 자, 전류가 흐르면 턴 I가 있고요, MMF 생겨요. 당연히 전류당 기자력은 턴수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H 토탈, 이거는 주의 법칙에 의해서 NI는 HL. 그래서 이 공식에서 우리 이거 알 수 있어요. 자기장은 길이분의 전류의 총합. 이게 어떤 공간에 가면 투자율이 되는데, 투자율은 진공의 투자율과 비투자율로 나뉜다. 아마 공기의 투자율이 진공의 투자율이랑 거의 같은데 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그냥 같다고 말하죠. 수치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되게 근소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μH는 자기 밀도 마그네틱 덴서티 B를 만들고요.
이 B가 적용되는 면적에 들어가면 링크 에이지 플럭스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밀도랑 면적은 결국에 m파이 람다다. 이 수식을 전개를 하면 결과적으로 결론, 람다는 투자율분의 L분의 ni의 a. 그러니까 요것도 합쳐지고 요것도 합쳐지면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결론, 람다는 투자율 곱하기 L분의 NA I. 여기서 요거 지우고 이건가? 요 부분 여기가 L이에요. 인덕턴스는 뮤제로 뮤R L분의 NA입니다. 그래서 L, I는 람다라고 정의하고 요거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인덕턴스 L은 I분의 람다다. 내가 넣어준 전류량 대비 얼마나 자속이 나오느냐, 그게 인덕턴스의 정의입니다. 인덕턴스는 내가 넣어주는 전류량 대비 나오는 자속의 양, 그 상수값이 L입니다. 반대로 전류는 요거 이제 수식 바꾸면 I는 L분의 람다니까 인덕턴스에서 어느 정도 자속이 생기느냐가 전류입니다. 요거는 외우기 좀 어렵죠. 근데 요거는 외우기 좋아요. 요거는 뭐라고요? 인덕턴스는 전류에서 얼마나 자속이 생기느냐. 그거를 잘 기억하고 계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요거를 약간 그림과 더불어 설명을 하면 전류 N은 지자력을 만들고요. 자기 경로 L에 대해서 자기장을 만듭니다. 여기 H가 있는 거예요. 이 H는 이 경로의 특성인 투자율에 의해서 자기 밀도 B를 만들고 이 경로의 단면적에 의해서 링크 에이지 플럭스 람다를 만듭니다. 람다는 개별 전류의 자속의 n배죠. 따라서 뮤제로 뮤R L분의 NA 곱하기 I는 람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다. 근데 요거 제가 지금 설명할 때 이쪽 방향, 그러니까 전류를 넣어서 이렇게 해서 람다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게 쌍방이에요. 쌍방. 람다가 있으면 람다에서 전류는 또 반대로 봐요. 이렇게. 그걸 이용하는 게 전류입니다. 저기 변압기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거. 여기서 이제 얘기를 굳이 하진 않는데 수업 시간에 굳이 하지 않지만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지금 전류를 넣었잖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전류를 넣었다면 어떤 에너지가 있는 거죠. 우리 있잖아요. 그 오메가다. WL은 2분의 1 LI의 제곱. 맞습니다. 내가 넣어준 전류가 자속으로 바뀌었죠. 이 자속은 계속 이 안에서 생기고 있는 거예요. 람다는 이 안에서 계속 생기고 있다고. 자속은 안 없어져. 이 에너지가 소비될 때까지 안 없어져요. 그래서 인덕터는 전류를 넣어주면 그 자기 경로 안에 자속이 아주 이 아이디어란 컨디션에서는 자속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자속이 있는 겁니다. 자속이 뭐냐? 자속이 그거예요. 우리 자석에 NS 붙이고 철가루 뿌리면 철가루에 따라서 여기에 이렇게 띠가 생기잖아요. 이게 자석이에요. 이거 람다로 적으면 너무 대범하고, 요게 파이야. 각각의 라인들이 이게 파이라고.
이걸 다 합쳐서 우리가 람다라고 하는데, 이 전체 철가루의 띠가 이 소자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소자 안에.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석이 있고 우리가 막 철가루를 막 뿌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알잖아요. 이렇게 NS에 있으면 NS 나가서 S로 들어오는데, 이 넓은 공간에 무한대의 이 철가루의 띠들이 생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잖아요. 이게 하나하나가 자속 파이야. 하나하나가 다. 이거를 싹 다 합치면 뭐다? 이게 람다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줄일 수 있냐면 이렇게 줄이면 돼요. 여기에 자속 NS가 있고요. 이 자석 앞뒤에 이 물질, 여기에 메타리아를 하나 딱 갖다 붙여 넣어. 하고 나머지는 공간이 없어. 모든 자속은 이 경로를 통해서만 흘러. 이렇게 흘러. 여기에 수많은 파이가 있는 거야. 수많은 거에 파이가 흐르는 거고, 이걸 토탈 묶어서 우리가 람다라고 한다 이거지. 더 이상 쉬운 설명은 불가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튼간에 그래서 뭐냐, 들어간 전류에 의한 전류 에너지가 자속으로 변해서 이 자기 경로 안에, 자성체 안에 갇힌 거예요. 전류를 자석으로 바꾼 거야. 쉽게 말하면. 더 이상 쉬운 설명은 어렵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름. 뭐지? 여기. 이 앞에 거는 그 옛날 자료를 섞어서 지금 해가지고. 아닌데? 이거는 옛날 자료가 아닌데? 근데 왜 날짜가 틀리지? 12월 5일인데? 이거 다음 시간에 아마 다음 거 자료에 있지 않나? 다음 자료에도 없네. 여기서 설명해야겠네요. 자, 그래서 결론! 전류를 넣어주면 자속 람다가 나온다. 우린 이 중간을 이제 블랙박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L이죠, L. 인덕턴스. 전류분의 세교자속. 공식은 이렇게 나오고, 여기 인덕턴스 수식이에요. 그래서 인덕턴스는 소재의 투자율이랑, 속된 말로 인덕턴스는 소재의 투자율, 자기 경로, 총 전류량만 알면 돼. 되게 쉽죠? 이게 인덕턴스의 정체예요. 이게 다야. 없어. 끝. 그래서 우리가 그 전력전자 회로를 배우게 되면은요, 처음에 전기 설계 사양이라는 거를 정의를 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어떤 전압, 어떤 전류, 어떤 시간, 전기 설계 사양이 필요하다니까요. 전류, 입력전압, 출력전압, 주파수, 두티, 피리어드 이런 거 다 합쳐서 전기설계 사양이 필요하다고요. 이게 나온 다음에 거기서 L을 골라요. L을 선택을 해. 이 전기설계 사양소를 만족하려면 어떤 인덕턴스를 써야 돼 라고 결정한다고요. 그럼 이 L을 결정하기 위해선 우린 4개가 필요하죠. 비투자율, 턴수, 단변적, 길이. 여기 길이는 마그네틱 패스 랭스입니다. LM.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성체를 골라요. CH467060을 고르면 여기에 정보가 몇 개 나와요. 비투자율, 단면적, 그리고 저기 LM 값이 나와요. 그 데이터 시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뭘 결정하냐?
몇 턴을 감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몇 턴을. 왜 그러냐면 코어의 크기가 이 코어마다 A랑 L이, 그러니까 요 파란 거 세 개, 비투자율, 단면적, 자성 경로 길이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N이 달라져요. 내가 코어를 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달라진다니까요. 그리고 얘가 달라지면 우리 알고 있잖아요. NI는 HL이고 L분의 NI가 H인데 곱하기 뮤면 이게 B가 되잖아. 결론은 뭐냐? 뮤 L분의 NI.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요 L 값 요거 요게 내가 사용하는 소자의 세츄레이션 자기밀도 포화값보다 작은지도 봐야 돼. 천천히 설명하고 있는데 전달이 잘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거 괜히 적었네요. 이거 적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이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1차로 필요한 게 여기입니다. 전기 설계 사양 정보가 필요해요. 이게 필요하다고요. 이게 나오면 우리 회사에서는 그걸 가지고 선정된 코어로부터 제작이 가능한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뮤 L 이거 안 되겠다. 너무 작다. 이거 너무 두꺼워서 안 되네요. 또 하나 선정이 되면 뮤 L분의 NI 가 B이므로 B가 이 선정된 코어 성전된 코어의 BS보다 충분히 작은지도 봐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연구실이나 논문 보면 요 B값 혹은 그냥 L분의 NI H죠. 이게 오르스테드라는 단위 쓴다고 했잖아요. 이 오르스테드나 자기밀도 가우스 테슬라나 가우스 같은 거 해가지고 설계 가능한 조건인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론은 되게 쉬워요. 근데 왜 제가 있는 이 회사 혹은 이런 엔지니어들이 필요하냐면 수식은 1차원 함수야. 엄청 쉽습니다. 근데 문제 각 요소가 1차 함수가 아닌 게 문제인 거예요. 우선 공기의 투자율은 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소재의 투자율이 주파수의 함수예요. 주파수의 함수. 일단 여기서부터 일단은 그 다음에 턴수, 단면적 이거는 좀 나아. 근데 이 마그네틱 패스 랭스가요 소재 센터가 아니에요. 이것도 틀렸는데 그러니까 자기 경로가 소재가 뭐 동그라면 그 정중앙을 흐르는 게 아닙니다. 그 기구물 형상에 따라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든요. 이게 또 주파수마다 틀려요. 이거는 자성 소재 다루는 분은 알 거야. 이 주파수에 의해서 커런트의 스킨 이펙트가 있는 것처럼 이 주파수나 기구 형상에 의해서 마그네틱 덴서티에 스킨 이펙트 같은 게 있어요. 이 주파수에 따라 바뀌어요. 이 경로가 바뀐다고. 진짜로 바뀌어요. 그래서 주파수가 낮을 때랑 높을 때랑 틀려요.
주파수가 높으면 자기 소재가 열을 더 받는 이유가 실제 그 자속이 흐르는 단면적이 외곽으로 밀려요. 전류랑 똑같아. 전류도 고주파가 되면 중심부에서 아웃 서페이스로 밀리거든요. 근데 자속도 똑같이 밖으로 밀려요. 그러니까는 단면적이 줄어들잖아요. 유효 단면적이 줄어든다고. 원래는 원 전체를 썼다가 원 있나 여기? 원이 없네. 네. 이렇게 원이 뭐야 이거? 원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전류가 DC에서는 이렇게 흘러요. 근데 고주파로 가면 얘가 이렇게 테두리를 흘러. AC로 가면, 그러니까 고주파, 특히 고주파가 되면, 하이 프리퀀시로 가면. 근데 전류뿐 아니라 이 람다도 똑같아 하는 짓이. 이게 고주파 람다는 바깥으로 밀려요. 재밌죠? 이게 쌍대야 진짜. 두 개가 하는 짓이 똑같아. 여기 DC 람다, 그러니까 BDC. DC일 때는 이 면적 전체를 다 쓴다니까요. 다 쓰는데 얘가 일단 주파수가 실리기 시작하면 얘가 딱 진짜 얘도 아마 지수함수적일 거야. 이 테두리로 몰려. 테두리로 몰리니까 실제로 쓰고 있는 단면적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나지. 왜? 자기 저항이 높아졌거든. 단면적이 줄어서. 우리가 전기 저항도 쌍대로 자기 저항 개념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고주파가 되면 단면적도 줄어. 그러니까 열이 나. 빡빡하고. 그래서 여튼 이 투자율도 머리가 그냥 아픈 거예요. 이게 투자율 BH 커브 곡선이 이게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위치에 따라서 얘가 값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안전이 아니라 보통은 최대치의 반으로만 써요. 자기 밀도는. 요 최대치의 반. 나는 반보다 더 쓰고 싶은데. 그거는 내 마음이고. 여기서 이게 규칙이 없어요. 안전성을 더 챙길 것이냐, 아니면 사양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냐. 그거는 솔직히 선택이다. 선택의 문제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있어요. 다른 문제가 뭐가 있냐면, 투자율이요, 주파수가 높아지면 이 투자율이 올라가. 소지에 따라서 또 더 높아지잖아요. 확 죽어버려. 진짜 그럽니다. 이게 여기 지금 요 표현한 게 이거예요. 100kg일 때는 3200이 나와서 비투자율이, 1메가일 때는 4000이야. 2메가가 되면은 0으로 떨어져요. 오히려 비선형이라는 거. 투자율이 비선형이야. 비선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 L이 상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조건이. 내가 여기 온도 얘기도 안 했잖아. 그 온도. 이 온도에도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근처에 상자성체, 그러니까 자성체가 아니라 비자성체, 자성체, 상자성체가 근처에 있으면 얘가 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반자성체인가? 이 자기 경로를 또 만들어줘. 그러니까 근처에 엄한 금속 물질이 있으면 또 이게 L값이 빠집니다.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별별 것들이 많아요. 별별 것들이. 그래서 인덕터 설계가 열심히 설계해 드려도 막상 업체 가면 뭐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이 근처에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조건들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